이용을 전담하다시피 했던 기관이 우리 수공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이것을 환경부로 일원화돼야 된다고 지금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1분만. 네, 그런 속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식의 물관리 일원화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런 문제 제기가 안 나오는 것도 저는 참 이상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물관리를 물을 개발하고 치수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왔던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가 되면 수질관리는 그 기존에 해왔고, 또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 이 부분도 이제 다 넘겨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댐도 이제 지금 수공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뭐 전력의 생산이라든지 댐의 운영이라든지 산업단지 친수구역 개발 이런 것까지 다 환경부로 넘어간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게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 나름의 입장이 있고 올바른 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입장 표명을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임종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광주 의뢰 더불어민주당 임종석입니다. 이학수 사장님, 수공은 81년 이후 경주시 부조 치수장에서 형산강 하천수를 치수해서 포항시와 포항국가산업단지에 판매해왔고, 또 77년 이후에 강양시 다합 치수장에서 섬진강 하천수를 강양시와 여천,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의 공업용수로 판매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하천수 판매로 수공이 얻은 수익은 2012년부터 계산해도 한 350여 원, 맞죠? 그 이상 되죠? 예, 일단. 하천법을 보시면은 제50조 하천수의 사용 허가 등을 보시면 1항에 생활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고, 5항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수공은 납부했나요? 안 했죠? 예. 그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결국 하천수를 공짜로 팔았던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 판매 시에는 단가 233원을 받고 팔았으나 지자체에 납부할 사용료 산정 시에는 50원의 단가를 적용해 차익을 남겼습니다. 수공은 뒤늦게라도 경주시 강양시에 사용료를 납부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재 지방재정법상 5년치만 납부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막대한 판매 수익과 더불어 하천수 사용료까지 아낀 셈인데, 수공이 무슨 봉익임선달입니까? 물을 팔아먹고 지자체 납부도 안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공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지자체 재정에도 피해를 끼친 셈인데, 이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제도 운영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저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저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국장님 나와 계시나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대가 안 보이네. 저 하나는 내려주세요. 국토수자원정책국장 박지현입니다. 예, 국장님, 본의원은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제대로 납부하는 게 맞는 것인지, 돈 한 푼 내지 않고 국가재산으로 수익을 얻어가면서 물값 인상 등을 볼모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태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미비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그 미납된 물값은 제대로 납부토록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사항이 계속 발생해 왔음에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거는 제도 시행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법 등 관련 제도와 절차의 미비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공에서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간행이나 임의적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업무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인사 말씀처럼 국민 물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대책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대책이요. 오늘 지적해 주신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업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미흡한 사항은 계속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주승용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예, 수자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이에요. 8조 원의 부채를 지고 그 좋은 재정 상태가 지금도 이자를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돼 가지고 녹조 재건이라고 수고하고 계시고 또 그 업보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환경부로 이제 이관까지 당하는 그런 체제까지도 지금 변화가 되는 이런 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대한 저희는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인 아라뱃길 이것도 4대강 감사에 포함시켜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경인 아라뱃길 이게 3조 원 들었는데요. 3조 원 들었는데 이게 당초에 BCB를 KDI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한때 중단되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당초 KDI에서 0.8밖에 안 나오는 것을 1이 넘게끔 BCB를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추진을 합니다. 2번이나 이 BCB를 조작을 해가지고 추진해서 결국 이것이 지금 물동량 처리 실적도 보게 되면 저 보십시오. 5년 차의 예측을 853만 톤 정도를 1년에 실어 나를 것이다 했는데 실적은 76만 2천 톤. 8.9% 지금 실어 나르고 있어요. 이게 KDI의 수요 예측과 실적입니다, 지금. 이 그라마 7만 6천 톤도 이게 지금 저 아라뱃길로 인천에서 김포까지 가는 7만 6천 톤이 아니고 서해에서 인천 터미널로 들어온 것. 그러니까 아라뱃길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서해에서 인천 터미널에서 푸는 것이 99%예요. 인천 터미널에서 김포 터미널로 오는 물동량은 7천 톤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8.9% 중에서도 거의 1%만 실제 아라뱃길을 이용한 물동량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심이 낮아가지고 화물선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저 빠지선 정도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물동량 수송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3조 원이나 들여가지고. 자, 여객수송을 한번 봅시다. 여객수송은 1년에 한 60만 명 실어 나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유람선이 하루에 4대씩 다니다가 지금은 하루 한 대뿐이 안 다닙니다. 60만 명 다니다는 것이 지금 결국 1년에 한 13만 명, 한 20%밖에 다니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2008년도 또 두 차례의 KDI에서 용역 BCB 조사했던 것 소급해서 재조사를 해야 돼요. 책임자 처벌해야 되고 이 경인 아라뱃길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4대강 감사와 같이 포함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수공에서 지금 공업용수 전체 관리하는 것이 5,265km예요. 예. 그 중에서 매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가 460km입니다. 8.8% 정도 되는데요. 지금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지난 7년 동안 노후관 교체 사업한 것이 227km. 수도권이 66km, 경남이 61km, 충청이 46km, 전북도 36km, 전남은 4.3km. 저는 제가 전남 지역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남의 제 지역구에 여수 국가산단, 광양 제철, 컨테이너 부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공업용수 관이 40년 됐어요. 여수 산단에 들어가는 이 공업용수가 하루만 단수돼 버리면 여수 산단의 피해가 2천억입니다. 2,080억. 사고가 안 나고 있는 것이 지금 단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단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보십시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노후가 됐는가. 지난 9월 20일 날 공업용수 관에 천공이 뚫린 사고가 발생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예. 정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뻔 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 기재부하고 이야기해서 예, 예. 이 국가 산단에 들어가는 공업용수 관을 이게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1년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런 거 국가적인 손실이고 하루만 단수돼 버리면 셧다운입니다. 예, 예.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면서 수공이 그대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도 지금 전체적인 그 노후도 개량에 관한 사업을 그 계획을 일단 전반적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계획도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이번에 그 광양 그 수돗물 사고 때문에 저희도 다시 그 위험도나 이런 부분들을 재평가를 해서 그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지금 광양 쪽에 특히 그 오래된 공업단지 지역에 있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먼저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 그 부분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수자원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 대덕구 출신의 정용기 의원입니다. 자, 이학수 사장님, 굳이 치산치수란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물관리, 물에 대한 국가 정책은 정말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될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 운운하셨는데 그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 판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내용은 사실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장기간 숙고하고 토론하고 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 이 정부 들어서서 물과 관련해서 첫 번째 조치가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아니, 그건 뭐 이제 정책적인 예. 첫 번째 조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4대강 보에 수문 열으라고 했죠. 그죠? 예. 그 수문이 가뭄 중에, 극도의 가뭄 중에 수문을 열으라고 해서 온 국민들이 당황했는데 그때 수공의 사전에 어떤 수문을 열었을 때 어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의견, 전문적인 의견을 사전에 구한 적이 있었나요? 정부랑 청와대에서?
예, 의원님 그 수문 개방과 관련해서는 아니, 사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만 시간이 없었어요. 예, 실무적으로는 소통이 있었습니다. 교통이 있었는데 수공에 동의했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 2월 달, 3월 달에 그 자, 그러면 수문 개방 전에 예, 예. 그 청와대 내진 정부와 소통했었던 그 근거 자료 그거를 저한테 오후까지 문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없이 그게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사장님 이제 수공 출신 사장님이신데 예, 지금 예. 수공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31년입니다. 31년이에요. 예, 예. 임기 언제까지입니까? 19년입니다. 19년. 19년. 예, 예. 작년 6월에 되셨죠? 예, 9월입니다. 9월에? 예. 자, 이제 1년 좀 넘었고 그런데 자, 이제 31년이나 한 조직에 근무했으면 사장 임기를 떠나서 소신껏 국가 수자원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히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감을 앞두고 국토부 수자원 정책국 직원들 46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공의 수자원 사업처 등등의 저 수자원 관리처 직원분들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15분이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수질 관리보다는 일단은 수량 관리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 이거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경우에 문제가 어떤 것들이 예상되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이게 이래요. 부정적인 게 합치면 81%예요. 둘 다 수량 관리, 수질 관리 다 잘못될 우려가 있다. 이게 65%고 이게 수자원 규제로 인해서 물 부족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가 16% 그래서 합치면 81%가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이런 조직원들의 이런 판단과 의견 사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화라도 해보셨어요? 아니면 이거 전달을 해봤습니까? 국토부나 환경부에? 저희가 그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저기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의원님. 아까도 말씀해 얘기하셨어요. 주시면. 어제 오늘 일원화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환경부로 일원화 갑자기 졸속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 물과 관련된 정책,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이런 것들 국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아까 사장님 표현에 보면 고도의 정책적 판단, 정치적 판단으로 이념 과잉으로 전 정부가 했던 것들은 무조건 반대하고 반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이 정부의 수질 관리 내지는 물 관리 정책이 취임하자마자 4대강 보호 열어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환경부로 일원화를 거쳐서 궁극에는 임기 중에 4대강 보중에 한 개 내지는 몇 개를 허무는 퍼포먼스 쇼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학수 사장님은 소신을 가지고 물관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원화는 필요하더라도 우리 조직 구성원들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전달하고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의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은 이 논의가 계속 있어 왔지만 이제 그 개발보다는 관리의 어떤 수자원 관리, 물에 관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첫째는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질하고 수량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예. 분리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부로 무리하게 단기간에 일원화를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게 예. 증거가 있는 게 지금 보니까 벌써 사실상 일원화가 된 것처럼 해요. 환경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홍보회의체 참석 요청 등등을 비롯해서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도 없이 받고 거기에 참석하고 그리고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이에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벌써 그러고 있어요. 아까 수질 수량 얘기 나왔는데 예.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량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대비가 돼서 재난이 줄어든 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죠 그거는? 예, 예. 자 그러면 수질에 있어서 문제가 일부 발생했다. 4대강 사업이 잘못돼서 수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상류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환경부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실무적인 부분, 그 디테일한 부분은 하여튼 제가 지금 아직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 비전 포럼에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된 것은 환경부에서 주관은 했지만 일단 그 찬성하는 쪽과 그 반대하는 쪽 양쪽의 의견을 다 듣겠다는 차원에서 그 비전 포럼 아마 그 위원님께서 그 구성 인원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종합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의 장으로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국장님 나와 계시나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대가 안 보이네. 저 하나는 내려주세요. 국토수산정책국장 박지현입니다. 예, 국장님, 본의원은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제대로 납부하는 게 맞는 것인지 돈 한 푼 내지 않고 국가재산으로 수익을 얻어가면서 물가 인상 등을 볼모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태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미비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그 미납된 물값은 제대로 납부토록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사항이 계속 발생해 왔음에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거는 제도 시행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법 등 관련 제도와 절차의 미비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공에서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간행이나 임의적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업무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인사 말씀처럼 국민 물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어렵더라도 예.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임정성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강주 의뢰 더불어민주당 임정석입니다. 이학수 사장님, 수공은 81년 이후 경주시 부조 치수장에서 형산강 하천수를 치수해서 포항시와 포항국가산업단지에 판매해왔고 또 77년 이후에 강양시 다합 치수장에서 섬진강 하천수를 강양시와 여천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의 공업용수로 판매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하천수 판매로 수공이 얻은 수익은 2012년부터 계산해도 한 350여 원 맞죠? 그 이상 되죠? 예. 일단 하천법을 보시면은 제50조 하천수의 사용 허가 등을 보시면 1항에 생활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고 5항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용을 전담하다시피 했던 기관이 우리 수공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이것을 환경부로 일원화돼야 된다고 지금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1분만 네, 쓰세요. 그런 속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식의 물관리 일원화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런 문제 제기가 안 나오는 것도 저는 참 이상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물관리를 물을 개발하고 치수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왔던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가 되면 수질관리는 그 기존에 해왔고 또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 이 부분도 이제 다 넘겨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댐도 이제 지금 수공으로 일어나야 되게 됐는데 뭐 전력의 생산이라든지 댐의 운영이라든지 산업단지 친수구역 개발 이런 것까지 다 환경부로 넘어간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게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 나름의 입장이 있고 보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수공은 납부했나요? 안 했죠? 예. 그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결국 좀- 하천수를 네. 공짜로 팔았던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 판매 시에는 단가 233원을 받고 팔았으나 지자체에 납부할 사용료 산정 시에는 50원의 단가를 적용해 차익을 남겼습니다. 수공은 뒤늦게라도 이제 경주시 강양시에 사용료를 납부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재 지방재정법상 5년치만 납부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막대한 판매 수익과 더불어 하천수 사용료까지 아낀 셈인데 수공이 무슨 봉익임선달입니까? 물을 팔아먹고 지자체 납부도 안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공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지자체 재정에도 피해를 끼친 셈인데 이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제도 운영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저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저 각별히 고요. 이에 대한 대책 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대책이요. 오늘 지적해 주신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업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미흡한 사항은 계속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주승용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예, 수자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이에요. 8조 원의 부채를 지고 그 좋은 재정 상태가 지금도 이자를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돼 가지고 녹조 재건이라고 수고하고 계시고 또 그 업보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환경부로 이제 이관까지 당하는 그런 체제까지도 지금 변화가 되는 이런 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대한 저희는 긍정적으로 하려고